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배신자, 권한대행 세 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한대행을 하는데 최소한 이게 차관이나 뭐 그 정도 돼야 이게 권한대행을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경찰청 같으면 차장, 이런 식으로 대검 같으면 차장, 이런 식으로 이제 2인자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통령하고 최소한 이게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런 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걸 떠나서 이게 대통령을 같이 뭐 운명을 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에게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거나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이런 이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이재명 민주당 쪽으로 붙어가지고요, 권한 대행을 하면서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한테 완전히 등에 칼을 꼽아버리는 이런 게 대행이 많더라 말이에요. 물론 이제 김태규 방통위 대행, 이런 분처럼 이게 충신도 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됐을 때 혼자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민주당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분이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판사 출신이에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시키려다가 공수처장, 근데 법원에서, 대법관 법원에서 반대해서 후보에 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얼마나 이진숙 위원장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끝까지 민주당과 맞서 싸운 이런 데 충신도 있습니다. 충신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진짜 배신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데 세 명의 권한 대행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방부 차관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분은요, 도저히 김용현 장관이나 대통령 편을 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일국의 국방부 차관이라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겸하자마자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가지고요, 아예 대통령과 장관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물어뜯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배신이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 국방부 차관 김선호 행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분이 신원식 장관이 아마 추천했을 거예요. 수방사 사령관하고 이제 중장 예편했다가 국방부 차관이 됐는데, 아무리 이제 본인이 계엄에서 뭐 배제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차관이라면 장관하고 한 몸 아닙니까? 근데 계엄에 뭐 다른 군 사령관들은 다 구속됐는데 차관이 혼자 대응하면서 군 인사를 막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편을 드는 이런 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건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데 행보입니다. 어떻게 장관과 대통령, 군 사령관들이 계엄을 했는데 차관이 탁 완전히 빠져가지고 오히려 태도를 바꿔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대통령이 불법 체포되려는데 경비하는 군인들 있잖아요. 경비하는 군인들, 오히려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지 마라, 이러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경호를 요청해도 아예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불법 체포에 앞장서가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오죽하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발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자가 국방부 차관하고 있다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 떠나서 대통령이 차관 임명해 줬으면 하다못해 그냥 사표를 던지고 나가지, 만약에 계엄 안 했으면 무슨 낯짝으로 지금도 차관하고 있는지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 넣어가지고 쓸데없이 국회의원가 개망신 다시고 있는
뭐 계엄은 이게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짓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 한 적이 없어.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이런 자격이 어떻게 국방차관합니까?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이게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면 몰라도 무슨 이게 계엄은 대통령이 잘못된 짓이었다.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차관으로 운명을 같이 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올바른 처신이냐. 진짜 이게 부끄럽다. 이런 게 군인들이 있으니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분들에게 저는 대표적인 대행을 아직도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는 모르죠. 정권 바뀌면 또 장관하려고 하는지 이런 게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신자 권한대행 중에 두 번째 이호영 경찰청의 차장 이호영 이 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호영 경찰차장 이 사람은 이제 충남 서산 출신인데 서령고등학교하고 동국대 경찰행정과를 놓아가지고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대학 놓은 게 아니에요. 경찰 간부 후보생이에요. 동국대 경찰행정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자도 경무관 하다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치안감으로 2022년 6월에 치안감으로 승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그 요직 중에 요직 행안부의 경찰국장으로 간 거예요. 행안부의 경찰국장이면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할 때 땡겼겠지. 그러게 대통령이 치안감 시켜준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안정감으로 이 자리가 이게 원래 행안부의 경찰국장을 하면요. 다 이제 치안정감으로 승진합니다. 이 행안부의 경찰국장은 치안감이고 승진하면 이제 치안정감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찰대 학장 갔다가 경찰청 차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경무관까지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치안감, 치안정감 다 하고 이게 요직을 다 거쳐서 차장까지 됐잖아.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은혜를 알아야지 인간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게 대통령이 그래도 해도 자기가 최소한의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자꾸 이게 배신한 게 뭐 국민만 배신하면 된다 이건 말장난이고요. 항상 이게 둘 다 배신하면 안 되죠. 물론 이게 국민도 배신하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사람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배신은 다 나쁜 거예요. 다 나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불법 체포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게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 인력은 못하게 막고 오히려 대통령을 이게 체포하는 3,700명 이상의 체포 경찰에게 지원해주고 이게 할 짓이냐고요. 차라리 사표를 내지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최소한의 옛날에는 이게 임금이 잘못하면 이게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이런 건 나도 있는데 뭐 같이 이게 구속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게 사표 정도는 내는 게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도리 아니냐고. 본인이 보필 잘못했다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직무대행 맡으면서 대통령 체포에 앞장선 도저히 민주당을 바로 말을 갈아탔는지 뭐 이상식 민주당의 의원하고 친한지 그거 모르겠는데 이런 짓을 하면 이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게 정무직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이면 뭐 계엄에 가담 안 해가 처벌이 안 되면 사표라도 내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최소한에 지금 이게 뭡니까? 민주당이 붙어서 대통령 체포에 앞장서고 대통령한테 고소당하고 이게 뭐냐고. 대통령이 한테 고소는 당하고 이게 이호영 경찰청 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김석우 이분은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김석우 참 이게 아쉬워요.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박성재 장관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제대로 이게 싸우지를 못해. 김석우 이분은 이제 대구의 출신이에요. 대구 덕원고등학교 서울법대 놓아가지고 사법고시관 이제
37이니까 연수원 27개예요. 연수원 27개. 그래서 아마 이게 그 판사하다고 하세요. 그때 그 전체 27개 중에 뭐 수석이 정계선이라고 왜 정계선이가 저 헌법재판관이잖아요. 정계선이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등 했대. 2등인 게 법무부 차관 김서구. 그 다음에 한애라라고 제가 친한 친구인데 한애라는 저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인데요. 그 세 명이 행정법원에 판사로 간 거예요. 그 연수 마치고 판사로 갔다가 정계선은 계속 판사고 한애라도 판사하다가 지금 성균관대 교수고요. 그 다음에 김서구 이 차관은 판사하다가 이제 검사로 옮긴 거예요. 2002년에. 검사로 옮겨가지고 쭉 이 검찰로 왔다가 좀 이론에 밟고 공부를 잘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통진당 해산 사건에도 개입하고요. 최근에 검수완박이나 이런 데 좀 이론적인 법리에 좀 밝은 이런 데 학자형이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쟁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한다고 이게 차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 가가지고요. 국회 가가지고 이제 계엄에 대해서 이러면서 이게 뭘 했냐면 2024년 12월 17일 날 계엄 끝나기 놀랬겠지. 국회 가가지고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답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법무부 차관이 내란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이게 뭐냐고요? 아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이게 내란이에요, 내란. 계엄이 무슨 이게 내란이 법률 전문가가 지금 내라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뭘 국회를 폐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이렇게 체포 구금해가 가단한 것도 아니고 뭘 했는데 내란 이게 폭동이 뭐가 내란이냐고. 지금 이게 장관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탄핵 헌재가 아예 심리도 안 하고 유일하게 박성재 장관만 유일하게 형법 내란을 안 빼고 그대로 나갔다니까? 그럼 이게 형법 내란 공범이라고 박성재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탄핵에서는 형법 내란을 빼버리가 또 문제됐잖아. 그런데 박성재 장관은 형법 내란을 안 빼서 그럼 이게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형법 내란을. 그럼 시간만 끌자는 거 아니야. 거기에 수사 기록 달라고 난리잖아. 재판도 이게 3월 18일로 미뤄놨잖아.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런 게 부당한 헌재 재판이 있으면 차관이 나서 싸워야지. 누가 차관시켜주냐고. 장관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탄압하면 국회 가서 당당하게 싸우든지 헌재 싸워야지. 무슨 게 내란에 상당한 혐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이게 한심하죠. 차관이면 운명을 같이 하는 자리입니다. 장관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리가 차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민주당이 붙어가지고 뭐 국정을 민주당에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시킨 대로 잘하니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하고 운명을 장관하고 같이 못하겠으면 차라리 그냥 사표 내고 나가는 게 올바른 처신 아닙니까? 그게 인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결국 제가 3명만 꼽았는데 그 외에도 많죠. 그 외에도 게 많아요. 제가 최상목 대행도 처음에 정계선이나 조한상이 임명할 때 저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대행님에게 대행답게 제대로 행동을 해야죠. 지금 3명의 국방부 차관 김선호, 그 다음에 경찰차장 이호영, 그리고 이제 법무부 차관 김서구,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국회에서 민주당 편을 들고 대통령을 짓밟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 이게 한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 이런 이제 충신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난세가 돼 보면요. 충신과 그 다음에 배신자가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배신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아, 나는 국민만 배신 안 합니다. 참 이게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니, 임명권자 장관을 배신하는데 국민을 배신 안 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자기 한몸 보신 하려고 국민을 팔애하는 거지. 그러면 이 3명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저는 배신했다 봐요. 인간적인 배신도 하고 우리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을 배신한 건 맞잖아요. 좌파 국민들의 뜻에 따라가면 그럼 배신 아닌 겁니까? 아무데나 국민을 파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한동훈도 그렇지만 뭐 국민하고만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공직자나 정치인은요, 인간적인 딱 신의, 그만 봐도 그 사람 평가 끝납니다. 자기 인간적으로 배신 일삼는 자들이 국민을 배신 안 한다?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동안만 국민을 팔애하는 거죠. 국민을 배신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화려하게 컴백했으니까 일단 헌재 판결 나면요, 이런 배신자들부터 확실하게 싹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배신자는 계속 배신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복귀 즉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식의 나라 만들어 나는 간다. 간다 서자도